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는 초전도체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초전도체가 진짜 실체가 있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계획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CCS도 그렇고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CCS는 퀀텀 포트 쪽이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결국에는 지금 LK99에 참여한 교수님들이 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신성 델타테크랑 CCS랑 또 이렇게 따로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가까운 시기에 에코프로 형제를 봤기 때문에 이것처럼 진짜 100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까지 우상향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주주들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으로 만들어져야지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계속해서 언론이라든지 방송, 그리고 유명하신 배터리 아저씨까지 가세를 하면서 주주들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두텁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끌어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 팔고 이제 내리든 오르든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 물량 자체가 멈추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나온 물량들은 계속해서 매수로 잡아먹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하방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일부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사모으면서 비중을 확대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그리고 그런 흐름을 보다 보니 아직 참여하지 않은 시장 참여자들도 새롭게 신규 매수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 주식 자체가 굉장히 말라야지만, 그리고 그 유통 물량 자체가 꽉 잡혀 있어야지만 주가가 크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이 없었겠죠. 이제 동전주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분들 거의 다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한가를 끌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개인들이 엄청 많이 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많이 손절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니까 또 타고, 이제는 변동성에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많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세력에 대한 입장에서도 우상향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올리면 팔 거니까 얘네들도 같이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전도체 쪽으로 이슈가 있더라도 과거처럼 막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올리고 나서 팔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심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원인도 분명하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가 두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실체가 있다. 실제로 초전도체가 상온, 상압에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기 저항값이 0이 확인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주주들의 엄청난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더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초전도체가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좀 추정치만 보더라도 5,900조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질의 가치는 5,900조 플러스 알파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상용화를 늘려갈 거니까 거의 뭐 경단위에 대한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질이 개발이 되는 거라서, 그 개발을 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은 어마무시하게 가치를 받고 상승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까지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초전도체가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증명을 하다 보니 마이스너 효과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제로 저항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모든 물질보다 저항값이 현저히 낮은 초전도체가 아닌 저전도체에 대한 신물질을 개발을 했다 라고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는 게 전기를 이제 흘려 보낼 때 이제 케이블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동하면서 손실되는 전기량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매년 몇 억 이상 단위로 손실되는 전력을 계속해서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항값이 제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이동거리에 손실되는 전기가 0이란 뜻인데, 0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물질 자체가 예를 들어 30이라고 하면은 한 5 정도까지도 낮출 수가 있다. 25를 낮췄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전력 손실에 대한 에너지 낭비를 현저히 낮출 수가 있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류에 대한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이제 AI라든지 로봇, 여기에 대한 개발 산업이 늘어나면서 지금 전기 부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물질 정도로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스캠이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거짓이었다라고 하면은 올라왔던 가격만큼 적어도 하락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과를 일단 볼 때까지는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되 무리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가 얼마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자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사면은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무리하게, 아직 나온 건 없는데 도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맞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아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내려갈 것이고, 5대5 확률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은 좀 여유있게 지켜보실 수가 있고, 충분히 떨어지더라도 익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여기서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초전도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상장 기업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CS도 있고, 여기에 초전도체 연합으로 다보링크, 테라 사이언스, 그리고 아센디오, 이렇게 연합이 껴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갑자기 IM이라는 종목이 초전도체 사업 진출의 사업 보고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확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한다, 이 초전도체만 가지고. 이게 단순히 스캠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케일을 키울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사가 분명히 들어갈 거죠. 이미 물질 자체가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뭐 확정 난 것도 없는데 사업 자체에 초전도체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스케일을 키운다. 그거 자체가 좀 조사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게 만약에 스캠으로 끝나고 다른 기업들은 우리는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 저온 초전도체도 아니면 고온 초전도체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려고 사업 보고서를 추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피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또 분쟁 이슈라든지 소송 뭐 이런 게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상장 기업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CCS랑 신성 델타테크 이 두 가지로만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의심을 할 텐데 의심을 하고 이제 안 믿고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저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역시도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리서치만 하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는 거고요. 뭐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방향성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추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좀 행동을 하시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얘기만 듣고 귀동냥으로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초전도체가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투자를 판단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시장도 안 좋은데 리스크를 좀 줄이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CCS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 어제 신성 델타테크에서 이제 호재가 나온 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초전도체에 대한 상용화 준비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거 진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CCS, 신성 델타테크, 다보링크 IM 테라사이언스, 아센디오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시총이 작고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시총도 높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고 이런 대기업이 여기 판에 껴들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정말 여기에 대한 진실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한간에 도는 찌라시들은 뭐 대기업이 낀다, 뭐 한화가 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진짜로 뭔가 지분이 들어오거나 협약을 하거나 뭐 개발에 참여를 하거나 뭐 이런 대기업에 대한 행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뷰를 더 크게 보고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슈로만 움직여지고 있고 기대감으로만 움직여지고 있는 전형적인 테마주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가 산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폭등이겠죠. 그래서 이걸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인 스캠으로 후퇴를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폭락이 되겠죠. 딱 여기 중간에서 일로 가냐 일로 가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구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성 보고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접근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계속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 드리고 더 좋은 내용 있으면은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